요즘 다들 소식하잖아요. 어머님은 원래 많이 안 드시니까 괜찮으시죠? 여기 족발이랑 막국수 반 남긴 거 있어요. 어서 드세요. 오빠도 앉아. 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 시작을 함께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감정 하나를 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78살의 이정순 여사입니다. 지금은 자식 셋 다 출가시키고 이따금 손주 얼굴이나 한 번씩 보는 그런 평범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도 어떤 순간엔 조용히 아리고 어떤 한마디에 오래 머물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미묘합니다. 오늘 당신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를 대하면서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마음, 그리고 마침내 가족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꺼내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대학병원. 하얀 복도 끝 대기실 의자에 앉은 정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봄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피로와 무력감으로 짙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성준이 진료 차트를 들고 다가와 조심스레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하지 않았고 진단명은 애매했습니다. 수면 장애와 신경통, 자율신경 이상,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 뒤 오늘은 간단한 수면 유도, 치료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치료받고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수면 치료도 한다니까 하루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천천히 가셔요. 정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들의 말에 따라 수락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몸도 마음도 단단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손을 빌리고 싶었습니다. 수면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선 시간은 저녁 8시 반. 밤 공기는 싸늘했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들이 흘러가고 성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여러 번 살폈습니다. 이정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고층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익숙한 미소로 문을 열고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와, 병원 오래 계셨죠? 엄청 고생하셨겠다. 활달하고 밝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엔 형식적인 반가움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곧장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먹다 남은 족발 몇 조각과 마늘쌈장, 퍼진 막국수와 눅눅한 주먹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식사를 마친 자리였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그 상을 바라보다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주방 쪽으로 간 지혜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은 새로 조금 지었어요. 오빠랑 어머님 두 분이니까 0.8인분쯤 될 거예요. 요즘은 다들 소식하잖아요. 충분하시죠? 성주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가 젓가락을 들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흘렀고 지혜는 상황을 잘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쌈장 더 드릴까요? 막국수도 조금 남았어요. 이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갈게. 엄마. 아니, 이게 무슨... 당신 이게 뭐야? 엄마 죄송해요.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가요. 차에 타세요. 아니다 됐어. 가볍지만 단단한 몸짓이었고 성준이 따라 나서려 하자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성준이 신발을 신으려 하자 손사래를 치며 문 밖으로 나서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성준은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다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조용히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택시를 타는 동안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은 멀리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는 조용히 식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주는 거실에 앉아 말이 없었고 지혜는 싱크대 앞에서 컵을 헹구며 무언가 어색하다는 감각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 한 공기, 식은 음식 한 접시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지혜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햇살은 이상하리만치 무감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로 전화기는 몇 차례 울렸고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만 한참 바라보다 이내 소리를 줄이고 다시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거리를 택했습니다. 때로는 그게 더 정확한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준 역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식탁에 남겨졌던 그 차가운 족발과 어머니의 굳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놓쳤다는 자책과 지혜가 아무렇지 않게 굴었던 태도에 대한 실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두 사람의 주방은 어색하게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잼을 바른 식빵을 아이들 앞에 올려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화나신 거예요? 성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지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나름 신경 쓴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셨을까? 그 말에 성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식탁 위엔 남은 토스트 반 조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낮이 되자 지혜는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은 벨이 울리다 끊겼습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주신 통장에 자동이체 나가던 날짜였지만 계좌는 그대로였습니다. 전화도 돈도 말도 멈춘 건 단순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주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오빠, 얘기 좀 해. 내가 진짜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아이들도 있고 일도 바쁘고 그날은 너무 정신없었어. 성주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들었다가 다시 떨구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차라리 외면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밥 그거 0.8인분이면 어머님이랑 오빠 둘이 먹기에 적당하잖아. 다들 요즘 소식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그 말에 성주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저 먹을 수 있으면 되는 밥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챙긴다는 의미가 빠진 식탁이었다는 걸. 지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틈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건넬 타이밍을 놓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모른 채 서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그날 이후 가족 단톡방 알림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었고 아버님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념일에도 평일 안부 문자에도 이미 읽지 않은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을 때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가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몇 번씩 다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성주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같이 무거웠습니다. 지혜는 그 침묵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아이들을 재운 뒤 스마트폰을 뒤적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상차림, 정성 담긴 음식 같은 검색어들이 화면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막연히 무언가를 되돌리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지혜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트 안에는 아이들 간식과 냉동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 중년 여성이 장바구니 가득 나물과 생선, 과일을 정성스레 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풍경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상을 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반쯤 남은 반찬통들과 조리된 음식 대신 포장지에 담긴 식재료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게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차가운 족발 몇 점과 0.8인분의 밥이 그 기대에 어떤 의미로 닿았을까? 아직 말로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은 짧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식탁에 조용히 앉아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소금물에 데쳐놓은 미나리와 무나물, 직접 지은 밥 한 공기. 소박하지만 처음으로 손을 오래 거친 식사였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몰랐습니다라는 말보다 깊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라는 조심스러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직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던 마음 끝에 미세하게 온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지혜는 아이들 준비물과 남편의 셔츠를 챙기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로 준비한 화장품 박스를 꺼내어 포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연례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메시지 하나 없이 장소와 시간만 통보된 단체 톡방, 전화 한 통 없이 정해진 모임. 지혜는 그 안에 섞인 냉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저녁. 지혜는 수술 스케줄이 길어져 1시간 넘게 늦었습니다. 허겁지겁 도착한 식당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순간 모든 시선이 멈칫하더니 곧 아무 일 없던 듯 흐트러진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시누이와 형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는 물잔을 들다 말고 말없이 시계를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식탁엔 차가워진 국물, 김 빠진 음료, 접시 위에 반쯤 남은 나물 몇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구들 대부분은 이미 식사를 끝내고 차를 마시고 있었으며 식탁 한편에는 접시가 겹겹이 쌓여 있고 국물은 식어 굳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남편이 주는 수저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갈비찜, 막 끓인 된장찌개, 정갈한 나물과 따뜻한 밥. 식당 메뉴 중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비싼 상차림이었습니다. 직원이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자 시어머니 정순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며느리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앞에 차려주세요. 순간 공간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오래 묵은 감정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지혜 앞에 그 정찬을 차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말을 잃은 채 그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음식들이 쟁반에 담겨 있었습니다. 갓 구운 갈비, 따뜻한 뚝배기 찌개,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 부드러운 계란찜. 식당 메뉴판에서 가장 위에 적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메뉴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탁 너머 시어머니의 얼굴엔 어떤 꾸짖음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담담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족발과 0.8인분의 밥을 내밀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 말 없이 새로운 밥상을 그녀에게 내주고 계셨습니다. 돌려준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성이 무엇인지. 지혜는 눈앞에 놓인 따뜻한 밥상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을 맞이할 때 어떤 정성이 필요한지를 말이 아니라 한 끼 밥상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지혜는 눈을 떨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가슴 안에서 무언가 따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야간 당직을 마친 지혜는 휴게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동료 간호사 혜진이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 씨, 안녕. 오늘 피곤하네요. 참. 어버이날 가족 모임은 어땠어요? 지혜는 대답 대신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시엄마가 요리 못한다고 늘 잔소리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국 하나 끓여주는 날엔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 누군가 날 위해 밥 해준 기억이 의외로 오래 남더라고요. 그 말은 의외로 조용히 지혜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일. 그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사람을 맞이하는 방식이라는 걸 그제야 문득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냉장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쯤 남은 배달 음식, 냉동실에 쌓인 가공식품, 그리고 텅 빈 반찬통들. 그 틈에서 시어머니가 차려주셨던 따뜻한 밥상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비닐봉지를 어깨에 걸고 생선과 나물, 두부, 멸치 같은 재료들을 차례차례 담았습니다. 요리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하는 것이라 믿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지혜는 성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 가도 될까? 성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는 짧은 동의와 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장을 다시 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은 처음엔 싱거웠고 나물은 질었지만 한 번 더 삶아 식혀 무쳤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녀는 중간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손으로 음식을 만든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지혜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짧은 인사로 조용히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지혜는 식탁 위에 조심스레 반찬을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된장국 끓여봤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짜면 말씀해 주세요. 덧붙이려던 말을 삼키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조차 왠지 변명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뚜껑을 열고 국을 한 숟가락 떠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지혜에겐 긴 용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한 사과는 언제나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지혜는 조용히 거실에 불을 끄고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식탁 위엔 치워지지 않은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컵을 천천히 바라보다 지혜는 불쑥 마음속을 찌르고 올라오는 오래된 장면 하나에 붙잡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외삼촌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이라고는 했지만 지혜에게 그 집은 언제나 잠깐 머무는 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식탁은 언제나 4명만의 것이었고 지혜의 밥그릇은 주방 구석 어딘가에 따로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그 주, 삼촌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반찬 남겨놨다. 밥은 전기밥솥에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고 우린 갔다 오마. 2주 정도 걸릴 거야.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지혜는 전기밥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이미 쉰내가 올라오기 시작한 밥이 고슬고슬 굳어 있었습니다. 반찬통엔 시든 김치와 상한 콩자반, 물이 고인 오징어채, 무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접시에 덜어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은 군내가 났고 반찬은 젓가락을 댈수록 텁텁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좁은 방에 누워 눈을 떴습니다. 이불은 차갑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 누구가 누구여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어린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겠지. 원래 나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겠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따뜻하게 차리는 것이 애정이라는 걸,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차가운 밥을 내밀면 누군가는 마음까지 식는다는 걸.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런 걸 말해주거나 보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냈던 0.8인분의 밥은 그녀에겐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상대에게는 깊은 고독을 안긴 일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던 이유는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은 채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 말자 다짐했지만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의 자신이 떠올랐고 그 작고 마른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배웠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게 사랑을 모르게 만든 이유였어요. 지금의 지혜는 그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고 비로소 말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은 기울고 있었고 시어머니 이정수는 마당 텃밭에서 고추순을 따고 계셨습니다. 손끝에 흙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고 바람은 나무잎을 스치며 조용히 흘렀습니다. 지혜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거울을 보며 눈가를 닦고 옷깃을 다시 여몄습니다.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말,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이야기. 어머님 저 왔어요. 작게 불렀지만 그 말 끝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직접 만든 반찬과 간장게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안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한 바람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릴 때요. 삼촌 집에 살았거든요. 그 집 식구들 다 해외여행 갔을 때 저 혼자 집에 남았어요. 밥솥 열었더니 쉰밥이 굳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먹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말을 이어가던 지혜는 그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멈추지 않으려 애썼지만 울컥하는 감정을 더는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랑 없는 밥이란 걸, 그게 서운함이라는 걸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걸 누가 알려줬다면 저도 따뜻한 밥을 내밀었을 텐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혜는 엉엉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님 밥상 받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냥 밥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진짜 어머니잖아요. 이정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밥공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릇엔 작은 흠집이 있었지만 손에 꼭 붙는 정겨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준 아빠가 어릴 때 쓰던 거다. 밥은 따뜻하게 담으면 된다. 배우면 되지 알려주마. 네가 가져온 반찬 여기에 담아 먹어보자. 지혜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걸려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내렸습니다. 서운함도, 거리감도, 두려움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남편의 어머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준 진짜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연을 제보한 경기 양주에 사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78,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새 아이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손주 크는 모습 보는 게 낙인 그런 시기입니다. 며칠 전 식탁 위에 남겨진 식은 족발과 0.8인분 밥을 보고 저는 말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병원 다녀온 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식사를 마주하니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존재였나 싶었지요.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날은 참아지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품어야 한다면 그게 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자식처럼 딸처럼 품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혼내기보다 보여줘야겠다. 말하기보다 따뜻한 밥 한 상으로 가르쳐 줘야겠다. 저도 어른으로 살아오며 배운 게 있더라고요. 가족은 설명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관계라는 걸요. 그 뒤에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어릴 적 신밥을 데워 먹으며 혼자 울던 기억.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도 몰랐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 아이에겐 내가 첫 번째로 따뜻한 어른이 돼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음속 응어리를 다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감정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오래 품고 있으면 내 마음도 상하더라고요. 이제는 다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요즘은 며느리와 잘 지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제 제게는 정말 딸처럼 마음을 준 사람입니다. 가끔 웃는 얼굴을 보면 이젠 저도 편히 웃게 되더군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속에 묻어둔 무언가가 있다면 저처럼 한번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햇살이 좋네요. 이제 여름인가 봅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하세요. 이만 끊겠습니다.